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퍼리치입니다. 금요일 시장은 하락적인 부분이 나왔고, 최근에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는 당연히 조정이 나오면서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겁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항상 우리 증시는 필요한 게 횡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지금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기는 했지만 정말 미친듯이 때려 맞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좀 변동성 자체를 줄여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고, 오르면은 지수가 3% 오르고, 내리면은 지수가 3% 내리고, 이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이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변동성을 줄였다라고 하는 모습 자체는 긍정적이고, 우리가 또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서 끌고 가야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한테도 같이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영상 구독이랑 좋아요 팍팍 많이 눌러주시고 끝까지 다 확인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 에코프로 BM 관련해서도 2차전지 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다 확인해 주시고, 좋아요 누르는데 돈 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눌러주시면은 저도 신나서 더 열심히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보탬이 되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좀 좋아요 좀 여러분들 팍팍 눌러주세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이때 박셀바이오를 좀 사세요 이때 7월 14일날 사세요 이렇게 강조를 드리고, 결국에는 7월 14일 이후로 50%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이 만들어졌는데, 좋아요가 20개밖에 안 눌러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열받죠. 저도 사람인데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8월 3일 영상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들이대야 된다, 단기성으로라도 8월 3일에서 들이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는데 좋아요가 9개밖에 안 나온다라고 하면은 사람 힘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은 8월 3일 요때 보면은 8월 3일 요때 나오잖아요. 이때 제가 에코프로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렸는데 좋아요가 9개다 이렇게까지 올려드렸는데 좋아요가 9개다 그러면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7월 14일 요때예요. 요때 박셀바이오를 여러분들 1순위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 근데 고점이 10만원까지 올라갔는데 좋아요가 20개밖에 안 누른다. 요거는 당연히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보면은 당연히 열받죠. 이게 내가 이렇게 좋은 종목을 드렸는데 좋아요도 안 눌리고 이러면은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팍팍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되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또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이때 박셀바이오를 제가 추천을 해드렸을 때 좀 영상을 보면은 지금 조회수가 352밖에 안 나와요.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7월 14일날 조회수가 350이 나왔을 때 이미 박셀바이오에 남들 관심 없을 때 미리미리 준비를 잘 했구나, 결국에는 시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어떤 모멘텀 내용적인 부분이 그만큼 완벽했기 때문에 남들이 관심 없을 때 우리는 잘 샀구나, 이게 해석적인 부분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꾸준하게 많이 보시면은 당연히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좋아요 누르기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래요. 생각보다 슈퍼리치가 생각보다 너무 잘하네 라고 생각을 해서 인정하기 싫은데 뭔가 맞아떨어져,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학교를 다니고 했을 때도 제가 공부는 못할 것 같은데 왜 자꾸 시험만 보면은 시험 성적이 상위권이고 전교권에 들고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슈퍼리치가 뭔가 좀 잘 못할 것 같긴 한데 또 막상 이게 보면은 다 맞아떨어져. 예상을 했던 것들이 그런 게 맞는 거라고요.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세요. 쉽게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다 해드릴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공유를 해드리고 전달을 해드리니까 믿고 오세요. 초보자 지금 모집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고, 하루에 선착순 딱 3분만 받을 거예요. 너무 문의를 많이 주시고 생각보다 관심이 저한테 많이 있으셔가지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는데, 선착순 딱 하루에 3명 딱 요렇게만 받고 마감을 할 테니까, 010-8619-9991, 주말에도 저희는 24시간 빡세게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문자 보내주셔도 저희는 편안하고 친절하게 다 대응을 해드릴 이 마인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해외에 계신 분들이
이게 시차가 안 맞다 보니까는 새벽에도 좀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도 좀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도 저희는 다 친절하게 그때그때 다 대응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편안하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는 뭐 열정은 거의 뭐 만수로 돈 버금가게 거의 뭐 열정 만수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뭐 좀 이렇게 앞에 설명이 길었는데, 일단은 저는 조정을 주면은 더 편할 거라고 봤는데, 증시 격언에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이렇게 살짝 뭐 눌리더니 뭐 눌리는 거에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뭐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주식은 여러분들 대응이에요. 아무튼 지금은 급등주 꽃무늬 쫓아다니나라기보다도 우리가 이미 개별주 장세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모멘텀 쓴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들이 매일 오르지는 않아요. 그리고 급등을 하고 나오면은 윗골이 달리면서 당일 도로 밀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밀리고 조용히 횡보하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매매를 하시면 돼요. 너무 급하게 뭐 10에서 15% 올라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예요. 하세요가 아니라 마시고, 자, 저 뭐 종목 무슨 내용이고 왜 올라가는지 다 아는 건데 지금이라도 잡을까? 막 이런 고민을 많이 하세요. 따라 들어가 볼까? 이런 고민도 하지 마시고, 아, 저거는 그냥 내 종목이 아니구나. 보내줄 거는 쿨하게 보내주고 바통을 이어받아서 다음으로 갈 만한 종목들에 대해서 두루두루 사놓고, 내가 사둔 게 급등을 하면은 또 차익 실현을 해서 또 살짝 조정을 받으면은 모멘텀 강한 거를 사서 기다리는 지금의 시장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지, 올라가는 거에 달리는 말이 진짜로 미친 듯이 갑자기 장중에 이게 막 반짝반짝 올라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뛰어 들어가면 안 된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지만, 뭐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돼지 열병 관련해서 뭐 이글벳 이런 것들도 지금 보면은 오늘 시장에서 막 올라가네, 미친듯이 막 따라 들어가, 그러면은 지금 결국에는 뭐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여러분들이 무리하게 무리수를 던질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수요일부터 시장 분위기랑 매동이 갑자기 변하더니 금요일까지 뭐 실질적으로 3거래일 연속 시장이 하락이 나왔는데, 단기 추세가 꺾이려는 조짐이 보이고, 제가 또 코스피 2550포인트 저항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또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잘 맞춰요. 뭐 거의 돗자리 깔고 앉아야 될 정도로 너무 잘 맞히는데, 일단 종목들의 매동이 확 변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인의 수급 동향 변화가 굉장히 크고,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 중에 한 번 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결론적으로 시장의 색깔 컬러가 변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무덤을 스스로 파는 격이 되기 때문에, 항상 시장의 컬러 트렌드가 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뭐 테마도 없고 지수는 밀리고, 그나마 테슬라 모멘텀 받은 우리산업 홀딩스 정도 겨우 버티는 수준이고, 뭐 성창 오토텍도 뭐 엮이는 부분이 있는데 겨우 버틴다. 환율이 일단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어요. 최근에 환율이 1300원 돌파 후에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다시 1320원대 위로 올라서니까 아무래도 메이저 수급이 좋기는 힘들고, 결국에는 모멘텀 부재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올랐어요. 시장이 1개월 2개월간 정말로 야금야금 올라선 시장인데, 사실 그동안 시장이 오른 이유도 러시아 전쟁, 뭐 인플레 확산으로 인한 뭐 과도한 하락에 대해서 반발 매수세였다라고 보는 거지, 딱히 뭔가 뭐 시장에 모멘텀이 있거나 뭐 악재들이 해결된 거는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인플레로 인한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 아니면은 철폐, 거기서 수혜를 받는 뭐 철강 쪽이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고, 대장주는 휴스틸이었다라고 보면은 일부 뭐 스몰캡 조선주가 그나마 오른다 정도? 그 외에는 뭐 오늘 오르는 종목들은 대부분 개별 이슈로 오르는 거라서 딱히 뭐 브리핑을 해드리고 뭐 더 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긁어부스럼을 좀 만들지 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게임스컴 이벤트가 있는데, 국내 4개사가 참여를 하는 글로벌 게임 이벤트예요. 근데 참여사들이 다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막 썩 재밌을 것 같지는 않고, 어차피 지금은 누차 설명드렸지만 우량주
대형주에 매매할 시장은 절대 아니다. 해봐야 좀 어떻게 보면은 재미없다. 아니면은 혹은 손실만 날 뿐이다.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테마성 트레이딩이 유일한 매매가 될 거고, 아마 다음 주도 특별히 시장이 좋을 이유는 아직까지는 뭐 크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길어지면은 2주 정도 8월 말까지 지속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에 또 다른 뭐 이벤트가 있다면은 아침에 빠르게 파악을 해서 트레이딩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하실 게 전혀 없어요. 당분간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다, 요 정도로 보시고, 지수 연동 성격의 기술주들은 보류, 일부 내수주들은 물론 시금류 쪽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트레이딩 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상당히 시가총액이 높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무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분간 뭐 이 정도 시장의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예상을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최근에 뭐 2차 전지 쪽 관련해서 뭐 내용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는 좀 아쉬운 흐름적인 부분이 나오고는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11만원 밑으로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한번 우리가 들고 갈 필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딱 여기서 보면은, 자, 선을 좀 그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11만원을 얼추 선을 딱 그어 놓으면은 항상 11만원 하회 했다가 올라가고 다시 밑으로 올리는 부분, 그리고 밑으로 올리는 부분, 뭐 내용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11만원 밑에서는 우리가 단기성으로라도 붙어볼 필요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지금 2차전지 쪽 내용을 좀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런 기사적인 부분이 있어요.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 그 다음에 SK온 전고체 로드맵 속속 공개, 상용화 박차, 이런 내용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단은 가장 전고차의 배터리 상용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섰다라고 평가를 받는 거는 삼성 SDI예요. SDI 같은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에 전고체 파일럿 생산을 개시를 하겠다고 일정을 발표를 했고, 특허에서도 압도적으로 우세를 보이던 도요타가 제일 빨리 개발을 하기는 했지만 25년에 전고체로 달리는 전기차를 상용화하겠다는 거는 결국 계획에서 보류를 했던 부분이 있고, 도요타는 전고체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도요타가 개발 중인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충방전을 반복하면 전극에서 사용되는 재료들 간의 사이에 틈이 생긴다는 문제가 공개되기도 했었어요. 이거 틈이 생기면은 여러분들 큰일 납니다. 자, 전극에 사용하는 재료들 간의 틈이 생기면은 이온이 양극이랑 음극 사이를 통과하기가 힘들어서 전지의 열화가 진행되므로 틈새를 채우는 재료를 개발해서 찾아야 한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닛산이 나름 뭐 구체적인 일정을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2028년에 양산을 하겠고, 충전 시간은 뭐 3분의 1, 용량은 니프의 2배가 될 거라는 뭐 발표를 하기는 했는데, 현재 뭐 닛산이 구조조정 중으로 주주를 설득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좀 가장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많이 좀 어떻게 보면은 뒤처진 듯 보였던 삼성 SDI가 전고체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이 3원계 배터리는 LG 엔솔에 밀리고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중국 CATL에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가 정말로 사활을 걸고 있다. 그래서 LG 엔솔이 쓰는 3원계에서 전해액을 넣는 방법은 전해액을 주사기랑 비슷한 기계로 주사를 한 후에 전해액을 화학 반응을 시켜서 액체인 전해액을 젤리처럼 만드는 방식을 쓰고 있는데, 액체가 들어가 비어있는 공간이 없이 전해액을 채운 뒤에 그 액체를 젤리로 만들어서 안정시키는 방식이다라고 보면은, 전고체 같은 경우에는 액체를 주입을 하는 게 아니라 고체인 가루를 넣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고체 상태의 가루를 넣으면은 액체보다는 빈 공간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서 비어있는 공간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 빈 공간을 없애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은, 이거를 메모리 반도체에 사용되는 정밀 적층 코팅 기술이라고 하는데, 삼성 SDI의 계열사의 메모리 반도체의 존엄인 삼성전자가 있는 부분이
비대칭 전력이 될 수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이 전고체 개발의 상당 수준을 발을 담그고 있고 SDI랑 협업을 하면은 결과 자체도 뭐 계속해서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 이재용 부회장과 현기차의 정의선 회장이 만났을 때 나눈 말이 전고체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던 부분이 있고, 삼성 SDI 개별 기업이 아니라 삼성그룹 차원에서 전고체에 힘을 쏟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양산이 된다라고 해도 문제점은 남아있긴 해요. 뭐 당연히 안전하고 오래가는 장점이 있는데, 삼원계 배터리에 사용하는 탄산 리튬보다는 10배 가까이 비싼 황산화 리튬을 써야 되고 훨씬 비싼 제조 설비가 필요하다 보니까는 지금 뭐 전기차 비싼 배터리 가격이 안 그래도 비싼데 지금 배터리 가격이 2배 이상 추가 상승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비싼 고급 전기차의 전고체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좀 병행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고, 뭐 최저가 보급형 차량은 인산철 배터리, 일반급은 삼원계, 그 다음에 최고급 차량은 전고체 배터리로 나눠서 좀 사용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차전지는 앞으로 계속해서 뭐 대기업들이 돈도 안 되는데 말도 안 되게 투자를 하는 거는 당연히 있을 수 없잖아요. 뭐 대기업들이 알잖아요. 냉정한 거 굉장히 뭐 말도 안 되는데 투자를 하지는 않아요. 뭐 자선사업가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당연히 성장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2차전지 쪽에 하락이 나왔다라고 해서 크게 걱정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우리한테는 좋은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고 여러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